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5월 내내 시장을 압박해 왔는데 AI 테마에 힘이 실리면서 이게 디폴트 우려까지 상쇄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이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의 독주였고 결론만 얘기하면 디폴트 우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 덕에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S&P 500은 급등했고 다우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트렌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돼버렸는데 관심 자체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기존 빅테크들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클럽 가입 역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에다 부채 한도 협상이 어쩌면 잘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더해진 게 시장을 조금은 더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한 이견 차이가 확인되고 있지만 그래도 양측 모두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시금 디폴트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고 공화당 역시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 기대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좀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증시 살짝 띄워놓고 드라마틱한 합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증시 회복시키려는 수작 이런 시나리오가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일부 기술주들이 힘을 받아주면서 비트코인 역시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지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트코인들 중에 잡코인으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AI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까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AI 관련 코인이긴 하지만 대체 니들 못하냐 이런 프로젝트들 시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시점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내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꽤나 러프한 판결 예측을 해왔던 리플 CEO가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나름 전폭적인 멘트를 날려줬고 XRP 진영의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패턴을 보니까 핵심 판결이 9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최종 판결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예측이 아니라 패턴에 근거한다라는 점에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그동안 핵심 메이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9주 간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하드월렛 기업 레저가 시드 문구 복구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닌 제3자가 시드 문구를 복구할 수 있다라면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대체 왜 레저가 이런 선택을 한 건지를 놓고 여러 비판들, 말들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에만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게 다시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자라니 이번에 레저처럼 다소 이상한 계획을 발표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커스터디 이슈는 앞으로 한동안 이 산업에서는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산 보관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장기 투자 물량 그 가운데 일부를 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리스크 분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와 관련된 문의 등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 주 내내 좀 더 길게는 5월 내내 이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이 증시를 압박해 왔는데 디폴트고 나발이고 AI 진격 앞으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줘버렸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S&P 500은 급등세를 확인했고 30개 종목이 포함된 다우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등 상황을 바라보면 AI 트렌드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장식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 이 사상 최대 폭등을 확인을 했고,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 꼽혔던 인텔도 시총이 1,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AI 경쟁에서 엔비디아에 완전히 밀리게 됐고, 그렇게 엔비디아는 기존의 빅테크들까지 위협을 하면서 시총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버렸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살짝 완화된 것도 시장에는 안도 재료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식의 멘트를 쳐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했는데, 추가적 조치의 재정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사와 경찰 등과 관련된 예산 삭감, 이 사회보장 축소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역시 일부 진전이 있었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서 그래도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확인해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8% 오르면서 11월 이후 일간 상승률 1년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덕에 보통 기술주와 동조화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비트코인 역시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온전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대로 위쪽을 향하게 될 경우에는 27,000달러 돌파, 25,000달러 아래로 혹시라도 빠질 경우에는 20,000달러 폭락, 이런 가능성들, 이런 상황들을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8%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7,600달러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하락장 국면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라인은 27,600달러다. 비트코인이 강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여길 회복해야 하고, 여기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하락세기 패턴 상단 저항을 뚫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4월부터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 저항이 블루라인 27,600달러 부근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길 뚫어주고 온전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해 준다라면 3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과연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주요 핵심 라인 3가지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기본적인 바닥 라인 200주 이동평균에 붙어있는 상황, 이 강세장 신호라고 할 수 있는 21주 지수 이동평균 위에 자리하는 상황, 가우시안 채널 중간 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이 3가지 모두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이 부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AI 호재를 통한 엔비디아의 독주 양상이 증시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나름 AI 테마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급등세를 확인해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AI 테마를 제시해 오긴 했지만 잡코인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AI 테마가 워낙 강력하게 시장을 강타하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덩달아 수혜 대상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먼저 장중한 때 19% 폭등을 확인한 싱귤레리티 넷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나름 AI 코인 대장 종목으로 평가받는 녀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에 설립된 블록체인 AI 기반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나름 브랜드가 있는 벤 괴르첼 박사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AI 박사들이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시켜서 나름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코르텍스 역시 AI 테마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더리움 기반의 중국 테마 코인이기도 한데 일단 주요 투자자 몇몇만 봐도 중국 내러티브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메인과 후오비 캐피털 등이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잡코인 정도로 분류되는 패치코인, 매주어러블 데이터 코인 등이 시세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프로젝트 잡게 돌아가는 AI 테마 코인은 싱귤레리티넷 또 코르텍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AI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단연 핵심 관전 포인트, 대체 이놈의 소송 판결 언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리플 CEO가 나름의 폭탄 발언을 던져서 이 글로벌 XRP 홀더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동안 올해 안에 판결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다소 러프하게 시점을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몇 주 안에 소송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확 좁혀서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리디파인 투마로우 서밋에서 밝힌 내용인데 SEC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다. 올해 판결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다만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는 당연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서 힌먼 스피치가 6월 13일에 공개된 것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다. 그동안 미국 규제 당국은 업계 리더들의 규제 명확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리플은 이 싸움에 몸을 기대고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름의 결기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라면 법원이 힌먼 스피치 공개 판결을 내린 것과 최근 SEC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XRP가 연방증권법상 증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렸던 게 확인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시너지를 내며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재미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6월 13일 힌먼 스피치 공개 이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약식 재판 판결은 6월 13일 이후에 내려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다소 라운드업 수준의 전망이어서 날이 서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시점은 좀 많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리플과 관련된 핵심 판결을 9주 간격으로 제시했다. 이제 남은 핵심 판결은 약식 재판 최종 판결인데 이에 따라서 이건 7월 중순이 될 수 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패턴. 이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패턴 내용을 따져보면 더 재밌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에 사라 네퍼 판사는 힌먼 스피치 공개 명령에 SEC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그래도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로부터 9주 뒤인 12월 19일 법원은 도버트 챌린지 관련 수정 허용 판결을 내려줬고 또 9주 뒤 3월 6일에는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도버트 챌린지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서 SEC의 핵심 증인 패트릭 두디를 배척하는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9주 뒤 5월 16일에 힌먼 스피치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려서 기대감을 지금 잔뜩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핵심 판결은 약식재판 판결, 최종 판결인데 5월 16일에서 9주를 더하면 7월 중순이 됩니다. 호건 변호사 말대로 이건 주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패턴 흐름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6월 홍콩 이슈, 6월과 7월 사이에 어쩌면 나올지 모를 리플 이슈, 그리고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반감기 프리해빙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6월과 7월에 대한 서머 랠리, 그리고 하반기에 지속될 반감기에 기대한 랠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하나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채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일부를 편집을 해서 요약본으로 전체 공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만간 멤버십 전용 콘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